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아, 우리 건축 패널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나열식이고 두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가 건축 패널을 만들 때 어떤 점에 집중하고 주의해야 할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음, 이후에 제가 강의를 만약에 그만두게 되고 다른 분이 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어, 영문으로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읽을 실력이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뭐 번역기를 돌리셔도 상관없고요. 뭐 나중에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오늘 강의 내용을 건축 패널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지침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건축 패널 혹은 뭐 프레젠테이션 패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네이티브들은 프레젠테이션 보드라는 말을 쓰죠. 네. 자, 왜 좋은 건축 패널이 중요할까요? 네. 아무리 디자인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프레젠테이션이 시원치 않으면은 그 좋은 디자인이 진부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물론 발표를 하는 발표자의 발표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패널을 전시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패널을 보고 느끼고 그 안에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패널이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고 또 패널 그 자체로도 하나의 작품으로 보고 잘 구성이 돼 있어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게 되면 클라이언트나 혹은 뭐 여기서 플래닝 오피서라고 표현했는데 어, 괌에서 일하시는 뭐 구청 직원, 구청 건축가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뭐 공무원들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외에 뭐 고객사, 뭐 건설사들에 뭐 계신 여러 가지 뭐 중책을 맡으신 분들이 다수 모여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분들한테 계획을 갖다가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패널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업사원들이 영업하는 방식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건축 계획을 정말로 내가 영업을 한다, 판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독창적인 컨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프레젠테이션 그 패널을 잘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프레젠테이션 패널을 바라보는 그 클라이언트나 혹은 뭐 고객사나 뭐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패널을 보고 느낄까요?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프레젠테이션 패널을 통해서 패널을 보고 있는 여러 관계자들이 혹은 고객들이 여러분들의 건축 계획안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 손에 계약서가 떨어지고 수주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건축 패널 안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3차원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도면, 그 다음에 그 도면의 이해를 돕는 여러 가지 그래픽적 요소들,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뭐 포토샵이니 뭐 캐드니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프레젠테이션 패널을 열심히 만드느라고 집중하다 보면 어, 너무 지엽적이고 자잘한 스킬들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패널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고객을 설득하고 고객과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실패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건축 패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패널을 완성했을 때 출력 직전에 출력 직전이면 너무 늦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떨어져서 제3자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패널을 바라봤을 때, 아,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좋아 보이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실패한 겁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지금부터 그 건축 패널을 작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총 10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은 여러분들이 계획한 건축 계획을 잘 보여주는 거겠죠. 잘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고려할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들 건축 패널 안에는 뭐 그래픽적 요소라든가 뭐 텍스트라든가 뭐 기타 그 디자인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집어 넣으실 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양쪽으로 많은 걸 때려 넣으려고 이렇게 강박에 잡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양을 위한 양을 채우기보다는 단 하나를 넣더라도 명확하게 내용이 전달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 고민해서 한번 들여다볼 만한 양질의 요소를 집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제3자적인 관점에서 처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패널을 봤을 때 정말 잘 이해가 되는지,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 패널 안에 들어가는 여러 요소들,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한 군데 모아놓고서 통일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나 그 다음에 표현의 어떤 포맷, 그러니까 뭐 텍스트의 뭐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하다못해 작은 심볼들까지도 이런 것들이 잘 통일이 되어 있는지, 위화감이 없는지, 그리고 도면의 어떤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정렬이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통일성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건축 패널을 보는 사람들이 혼란이 오게 되고 전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는 건축 패널이 이렇게 위에서 아랫 방향 혹은 좌에서 우측 방향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아까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건축 패널을 만들기 전에 계획안이 완성될 때까지 만들어진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패널에다가 몽땅 다 우겨 넣으려고 하는 건 무리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이라는 거는 건축 패널도 하나의 디자인 결과물로 보고 건축 패널 자체에도 독립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컨셉에 맞게 여러분들이 꼭 보여줘야 될 자료, 그 다음에 대세 지장이 없는 것들 혹은 들어가지 않아도 무방한 것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여준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사이즈의 보드 위에다가 배치를 해보고 어떤 순서로 구조를 맞춰 나갈지를 결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건축 패널을 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루어야 할 건축 패널의 사이즈를 알아야겠죠. 지금 왼쪽 그림에 보시면 A0 사이즈부터 A1, A2, A3, A4까지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 용지 사이즈의 비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 규격을 벗어나는 다른 종류의 규격을 요구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제약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갱지라도 실제 사이즈에 맞는 용지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하드 카피들을 가지고
어떤 배치를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용지의 방향이라든가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한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겠죠. 그 다음,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화해서 전체적인 건축 패널의 배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아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가장 단순하게 건축 패널의 레이아웃을 잡는 몇 가지 타입들을 전형적인 타입들을 보고 계시죠. 이거를 보통 이제 그리드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요 뒷페이지에서 좀 더 세분화된 내용들을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쉽게 결정하기 힘들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리드로부터 출발해서 배치를 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 더 복잡한 배치의 형태라든가 변화를 준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기본적인 그리드에서 출발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다루기 쉬워질 것이고요. 이런 기본적인 질서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정해놓지 않고 시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배치를 진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복잡해져서 멘붕이 오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겠죠. 앞장에서 하던 얘기의 연속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드를 잡는 실전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모식적으로 나타낸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페이지 사이즈라든가 배치할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고려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요소와 요소 사이의 기본적인 간격, 이런 간격도 들쭉날쭉하면 안 되겠죠. 그런 간격이라든지 심지어 타이틀바, 그러니까 제목줄이 들어갈 위치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고려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목줄이 좌우로 엄청나게 긴데 밑에 따라오는 다이어그램이라든가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폭이 안 맞으면 이런 것들도 그렇게 썩 보기 좋지는 않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들을 물론 수작업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PC를 활용하는데 능숙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디자인, 어도브 인디자인 같은 소프트웨어나 그것도 정말 다루기 어렵다.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써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을 가지고 레이아웃 작업하실 때는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하는 페이지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써야 할 그 건축 패널의 실제 사이즈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드 작업을 해내야겠죠.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위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계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전달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우선 고려하시고요. 다른 것들보다 먼저 잘 보여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순서를 정하세요. 그 순서에 따라서 앞서 말한 그리드에 맞춰가지고 배치를 하시되, 물론 중요도에 따라서 놓이는 위치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드 위에다가 배치를 했을 때 약간 좀 거리를 띄워서 여러분들이 몇 미터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건축 패널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여주기 원하는 순서, 그 다음에 중요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눈에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배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꼭 알아야 할 것들, 바꿔 말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하면 안 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건축 패널의 배치를 결정할 때 그냥 무턱대고 막 덤비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 패널 전체적인 어떤 비주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건축 스케치를 하듯이 패널도 한번 스케치를 해보세요. 스케치를 여러 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건축 패널 디자인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붙여야 되고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 이미지에 맞춰서 재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스케치를 해보면서 건축 패널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지 구상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여기에 시간을 들이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는 건축 패널에 들어가 있는 모든 요소들 간에 어떤 도면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도면들 중에도 서로 관련이 있는 도면들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는 단면도와 어떤 평면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축 계획상 단면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할 때, 그런 것들이 평면도상에서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를 갖다가 잘 설명하지 못하면, 패널을 보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럴 땐, 평면도와 단면도의 위치도 가까워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도면을 배치했을 때 정렬이 잘 되어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이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들을 얘기는 좀 도학에 관련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면을 그리는 작도의 어떤 규칙, 도학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설마 그런 사람 없겠지만 도면이 서로 막 방위가 안 맞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런 일 생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방위라든가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스케일이 달라지는 경우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평면이 다른 평면에 비해서 매우 중요한 평면이어서 이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봐주십사 하는 의도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반드시 스케일에 대한 정보를 명시를 하고요. 다른 층의 평면도 대비 좀 크게 그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시라.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이 앞에 얘기하고 좀 겹칠 수 있겠지만 스케일바라든가 이런 심볼들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경우들이 많아요. 가장 기초적인 정보여야 되는데 방위에 대한 표시라든지 스케일에 대한 어떤 표시라든지 중요한 치수에 대한 어떤 디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넓게 봐서 패널이 여러 장으로 작성이 될 때, 패널이 여러 장으로 구성이 될 때, 보드와 보드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패널이 독립적으로 그 안에서 흐름과 스토리를 가지게 될지, 아니면 파노라마식으로 보드하고 보드를 맞붙여 놨을 때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게 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획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예시들을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방금도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기본적인 그리드 화면을 4분할하고 각각에 맞는 자리에 평면도라든지 혹은 아이소메트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조립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 그러니까 단면을 통해서 건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는 이 디자이너의 어떤 강한 의지가 보이죠.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다음으로 해볼 얘기는 뭐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데, 건축 패널의 배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배경에다가 막 여러 가지 막 현란한 이미지를 깔고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막 해요. 기하학적인 형상도 막 그려놓고. 하지만 오히려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하얀색의 단색 톤이나 밝은색 컬러를 배경색으로 쓰는 게 오히려 더 정돈이 잘 되어 있고 프로페셔널하다고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배경에다가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밝은 배경을 쓸수록 여러분들이 건축 패널 안에 넣어놓은 어떤 각 요소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부각이 되고요. 오히려 복잡한 배경 이미지 때문에 내용 전달하는데 더 혼동만 하고 복잡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배경을 밝은 색으로 유지를 하시고요. 어느 정도 디자인이 진행됐을 때 예를 들어 텍스트 뭐 한 줄 한 줄 혹은 들어가 있는 도면,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시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실무에서 작성한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패널들이 배경색을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밝은 색 계통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약간 난색이고 오른쪽은 약간 한색이긴 하지만 어쨌든 거의 흰색에 가까운 색을 쓰고 있죠. 그 외에 복잡한 다른 이미지를 별로 넣지 않았어요. 여백이 남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내용을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여백이 남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죄악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여백이 남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데 굳이 그렇게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건축 패널에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요소들을 빠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계획이 진행이 좀 덜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즉 산출물 자체가 제대로 온전하게 나온 게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간혹 여러분들이 너무 건축 패널의 컨셉에 매몰된 나머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요소들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평가를 하는 교수님이나 혹은 전시회에 관람을 하러 온 제3자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여러분들의 건축 패널을 3자적인 관점에서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평면도, 그 다음에 인면도, 단면도, 그 다음에 투시도. 이 투시도는 뭐 라인 아트 형태가 될 수도 있고 3D 렌더링 된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렌더링 된 이미지 말고 3D 드로잉도 있을 수가 있죠. 그죠? 3D 드로잉은 아이소메트릭, 엑스노메트릭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문장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고 나서 꼭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가 불필요한 것인가 반드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것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도면 요소들을 배치를 했을 때 제목줄 같은 것들을 넣어주는 그런 세심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뭐 단순하게 쭉 겹쳐 쌓아 올리면은 아래서부터 뭐 1층이겠구나 라고 짐작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기가 지하 2층부터 시작하는지 지하 1층부터 시작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칭을 주거나 제목을 붙이거나 하는 이런 세심한 좀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들은 텍스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건축 패널을 보면 디자인적으로 너무 현란함을 강조한 나머지 폰트가 막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들어가 있고 폰트 사이즈도 제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폰트 사이즈는 많이 잡아도 한 3가지, 권장 한 2가지 정도만 잡으세요. 그러니까 큰 글자, 작은 글자, 그 다음에 뭐 큰 글자, 작은 글자, 그 다음에 훨씬 더 작은 글자, 캡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일 듯 말 듯 이거 안 보여도 상관없는 이런 텍스트들 그런 거 쓸 때 사용할 뭐 세 번째 작은 사이즈 이 정도까지가 거의 한계이지 이 텍스트의 사이즈가 4가지 5가지 이렇게 넘어가 버리기 시작하면 정말로 읽는 사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폰트 사이즈는 2개 혹은 3개에서 끝내시고요. 폰트 또한 여러분들이 1-2가지 정도에서 끝내세요. 폰트 여러 가지 많이 쓰신다고 해가지고 판넬 절대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꼭 필요한 말만 쓰세요. 예. 뭐 의미 없는 말 막 주절주절 어떤 분들은 막 시를 갖다가 붙여놓고 막 이러는 분들 계세요. 그런 행동들 전혀 의미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 텍스트가 공간을 아무리 많이 차지해봐야 아무도 눈길 주지 않아요. 읽어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 나중에 그런 패널들은 정말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뭔가 때려 박았구나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그런 행동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꼭 넣어야 될 때는 이 텍스트들이 정말 잘 보일 수 있게 세심하게 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간의 자간이라든지 특히 이제 영어 단어나 합성어들 같은 경우에 하이픈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그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텍스트를 성실하게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패널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가지고 빠뜨리면 안 되는 얘기 좀 할까요? 바로 색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말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패널 만들 때 진짜 바탕을 온통 검정색으로 쳐 바르든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회색조로, 예, 진한 회색, 밝은 회색, 뭐 어두운 회색, 중간 회색 계속 회색만 가지고 일관되게 쭉 올곧게 가시는 분들 계세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절대 예뻐 보이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 정말 강조를 해야 되고 중요하게 보여야 될 곳에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색상도 쓸 줄 아셔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색을 남발하는 거는 물론 좋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단면도에서 이 단면도는 좀 부각이 됐으면 한다 라든지 혹은 어떤 평면상에서 어떤 시야가 보이는 어떤 지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색상을 써주지 않으면 보는 사람들이 알아보기가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패널 옆에 서가지고 관람하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혹은 교수님들한테 일일이 말로 설명할 거 아니면 색상을 적절하게 쓰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색상 쓰는 데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색상을 쓰실 때 규칙을 정해서 어떤 추상적인 표현을 할 때는 뭐 빨간색을 쓰겠다. 그 다음에 도면은 흑백으로 가더라도 투시도나 3차원적인 이미지는 반드시 칼라로 간다. 뭐 이런 원칙을 세워서 색상을 사용하시면 혼동돼 보이거나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의도하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예시를 한번 또 볼게요. 뒤에. 자, 보시면 지금 이제 패널이 이제 여러 패널이 등장할 텐데요. 한 프로젝트에 이렇게 그 시리즈로 이어진 패널들입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회색조로 가고 있지만 배치도와 하단의 투시도 같은 경우에는 총천연색을 쓰고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대체적으로 화이트 톤에 가까운 단색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개념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시도상에서도 강조가 되는 몇몇 부분들은 굉장히 진한 컬러들을 쓰고 있어요. 노란색을 써서 이런 표현들을 한다든가 이 필로티된 공간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색깔을 강조를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4층 부분을 보시면 개방된 공간이 있어서 1층하고 매치가 되는 어떤 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체 대지 인면도상에서 봤을 때 혹은 대지 단면도상에서 봤을 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색상들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면에서도 마찬가지죠. 평면에서도 보면 지금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녹지 공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부각이 됐으면 하는 공간들은 무채색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조가 돼야 되는 녹지 공간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색상을 쓰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투시도나 3차원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3D 드로잉에서도 여러분들이 색깔을 쓰고 있는 공간들이 왜 그러한지 옆에 있는 투시도와 비교해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이런 색상들의 통일을 통해서
혼동 없이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건축 패널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일러주고 싶은 몇 가지 팁들에 대한 앞선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는 몇 가지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건축 패널을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패널을 만드는 과정도 하나의 독립된 프로젝트로 보세요. 어떤 학생들 보면은 마감이 거의 닥쳐서 끝까지 계획안 붙잡고 씨름하고 있다가 막판에 그것도 거의 전날 저녁이나 돼서 막 불이 나게 패널을 만들겠다고 앉아가지고 초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패널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느낌으로 혹은 패널의 어떤 독창적인 느낌을 어떻게 살려서 갈지 그런 개념에 대한 구상을 하는 시간이 최소한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고민 없이 패널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행도 제대로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정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요. 멘붕이 옵니다. 제발 패널도 하나의 독립된 디자인 프로젝트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로 잘 디자인된 건축 패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을 때 똑같은 수준의 계획안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전달이 잘 되겠죠. 여러분들이 좀 높은 학점을 받기 위한 지름길이고요. 그리고 교수님들 입장에서도요. 대등한 수준의 계획안 두 가지를 봤을 때 패널이 정돈이 잘 안 된 학생을 감점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열을 반드시 가려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맨 마지막에 물고 늘어지는 게 결국에는 패널의 완성도예요. 패널에서 실패하면 여러분들이 같은 학우나 경쟁하는 다른 팀하고 대등한 수준의 계획안을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상황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빈 공간 활용 좀 하세요. 예. 여기서 이제 네거티브 스페이스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데 이 네거티브 스페이스가 왜 중요하냐면 너무 빡빡하게 채워넣으면 여러분들이 정작 보여주고 싶은 게 잘 돋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채워야 될 필요가 없는 공간들을 갖다가 억지로 무겨넣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 조금 어떤 때는 소통을 트이고 여유있게 갈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널 작업하실 때 여러분들 갑자기 모르는 소프트웨어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소프트웨어 패널 디자인하는데 굉장히 편하대. 이번에 일러스트레이터 한번 써볼까? 이래가지고 안 써본 소프트웨어 끌어들이지 마세요. 100% 실패합니다. 평소에 자기한테 익숙한 소프트웨어 쓰시고요. 지금 우리 이번 학기에 포토샵 강의하고 있죠. 그래서 포토샵도 좋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사실은 DTP 이렇게 출판 쪽에 특화되어 있는 툴이 인디자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배우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방학 때 같은 때 인디자인 같은 걸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런 거는 항상 시간이 있을 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가지고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매킨토시 유저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매킨토시용 파워포인트나 혹은 키노트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IBM 호환 PC로 작업을 하시는 걸 권해요. 나중에 출력이나 이런 부분에 좀 까다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리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 출력이 들어가기 전에 최종 출력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출력을 반드시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해보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패널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내 의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1대1 사이즈로 출력해서 보는 게 제일 좋겠지만 여의치 않다고 하면 축소된 사이즈 혹은 여러 장으로 나눠서 콜라주를 해가지고 이어붙여서 가급적이면 큰 사이즈로 보시기를 권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가 강의 자료란에 올려드릴 테니까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곰곰이 내가 지금까지 패널 작업을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상기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과제는 이미 졸업한 여러분들 선배 중에
패널을 잘 만든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패널에 소스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할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그 소스를 가지고 배치만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패널을 처음부터 디자인하는 거를 과제로 낼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그런 과제를 해낼 수 있을 만큼 뭔가 지금 갖춰진 계획안이 아직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선배가 만들어 놓은 패널 소스를 가지고 배치만 한번 그럴듯하게 해보는 과제, 연습 과제예요. 부담 없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